네, 박명재의 밥학 다식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단순한 맛집 이야기를 넘어서 맛있는 음식 그 한 그릇에 담긴 맛과 역사, 문화, 잡다한 지식까지 여러분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밥학 다식의 박명재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오늘은 핫한 곳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미식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별개의 숨은 미식의 지도, 미식 가이드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미식 가이드의 세계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마침 바로 부산에서 네, 2026 미쉐린 가이드 서울 앤 부산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 직접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위해서 아주 이를 갈고 오늘 아주 일찍 가서 네, 오늘 또 이렇게 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네. 아니 그게 저는 너무 예쁜데 네. 기념품인가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셰프들한테 메시지를 적을 수 있게끔 입구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응원의 메시지를? 네, 맞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현장에 딱 가보셨을 때 체감되는 부산 미식의 위상 되게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 전체 그 미쉐린 행사에서 총 2026 미쉐린에 선정된 부산 앤 서울, 네, 부산이 먼저로 할게요. 네? 서울은 부산이지만, 네, 부산 앤 서울에 최종 선정된 레스토랑이 총 233개의 레스토랑이 선정이 됐고요. 233개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총 55개의 레스토랑이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좀 괄목할 만한 점들이 저희가 사실 미쉐린 부산이 발표되고 나서 그 원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부산에 그렇죠. 네. 근데 올해 1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줘요. 아, 진짜 네. 너무 네. 좋아요. 진짜 부산 시민으로서. 맞습니다. 네. 이게 별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사실 지금 이게 한국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미슐랭에서 3스타를 받은 게 최고의 영예거든요. 미슐랭에서는. 네. 근데 부산, 서울을 통틀어서 3개를 받은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작년에 받은 그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너무도 궁금합니다. 부산에 스타가 4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4군데가 어디인지 좀 살짝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이제 그 미쉐린 선정 발표할 때 특별상 부분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네. 특별상과 그린스타가 있는데 이 특별상이 총 4개 부분이 있고 이 4개 부분에서 3개 부분에 부산의 셰프님들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선정이 됐고 피오또 셰프님이 3년 연속 올해도 똑같이 그린스타를 수상하셨어요. 와. 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상입니다. 신설된 특별상 중에 오픈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이 오픈 있어요. 오브 더 이어. 네. 네. 이 상은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신규로 생긴 레스토랑이 주는 상입니다. 네. 뉴키즈를 얘기하는데 이 뉴키즈 상의 레스토랑 이안의 이안 셰프님이 영예를 가지셨어요. 특별상 중에 영 셰프상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셰프님에게 드리는 상이고 잠재적인 능력이 가장 큰 셰프님들한테 미래를 보고 주는 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 셰프상에 우리 그 김창욱 셰프님이 올해 또 영예를 수상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네. 김창욱 셰프님이 이 특별상 시상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네, 마지막 부분에 김창욱 셰프님이 영 셰프를 딱 받으셨는데 사회자분이 자, 김창욱 셰프님 무대를 떠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뒤를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딱 뒤를 돌아봤는데 미쉐린의 별 1개가 이렇게 딱 가면서 르도에가 드디어 별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영셰프 수상과 함께 맞습니다. 스타도 발표를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드디어 부산에도 원스타 레스토랑이 4개가 생겼습니다. 와,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한식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던 레스토랑에 별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르도에가 상을 받으면서 우리 부족했었던 그 한식 파트가 드디어
별을 단 한식 파티가 생겼다. 네, 그래서 야. 굉장히 갈목할 성과를 이뤄낸 게 아닌가. 특히 젊은 인재들이 부산 지역에서 나는 생산되는 다양한 생산물을 가지고 훌륭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부산 미식 시장에 든든한 그 제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쉐린 외에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미식 가이드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살짝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전 세계엔 정말 다양한 미식 가이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특히 미쉐린 가이드를 시작으로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게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3가지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미쉐린이고 네. 그리고 하나는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리스트. 라리스트. 네. 그리고 하나는 월드 50 베스트라는 영국의 매거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타이어 회사가 왜 이런 맛집 가이드로 유명해지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미쉐린 가이드의 시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미쉐린 다들 알고 계시듯이 타이어 회사거든요. 네. 타이어 회사인데 이 1900년도에 이 타이어 회사가 미쉐린 현재가 타이어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상용차가 딱 3,000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회사가 타이어가 달아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곰곰하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멀리 이동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타이어를 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평가를 할까? 그러네요.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구태여 평가를 할까? 근데 처음에 이들이 이제 가이드를 발간하고 나서 1920년도에 우연히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에서 자기들이 정성 들여서 썼었던 그 가이드북들이 단순하게 작업자들의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역시 이런 가이드북조차도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액을 맞습니다. 받기 시작한 거군요. 그래서 유료화 정책을 하면서 평가의 기준을 그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쉐린 하면은 특히 좀 심사위원들이 되게 베일에 쌓여 있고 비밀리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 인스펙터라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게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지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인스펙터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쉐린 가이드가 이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인스펙터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과 어느 정도의 인지가 명확한 사람들을 인스펙터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선정되는 레스토랑들 자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대단한 인스펙터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게 미쉐린 자체가 단순히 별이 아니라 국제적인 레이더에 포착이 됐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별이나 뭐 이런 등급 때문에 셰프님들 사이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또 주구장창 그 끊임없는 루머와 또 다양한 뒷얘기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따라다니는 것 같고 사실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인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이 없으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이게 베르나르 르아조라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인데 이 셰프가 2003년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미쉐린의 좀 어두운 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셰프들이 미쉐린 그 별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있는 거죠. 갈망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걸 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본인의 최고의 목표점이라고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의 3스타 셰프였던 세바스티앙 브라라는 분이 미쉐린의 과도한 압박 없이 나는 자유롭게 요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별을 반납하겠다.
제도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미쉐린 가이드라는 것의 명예로움도 있지만 그 명예도 가려진 그림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랄리스트. 네. 이거는 또 어떤 가이드인지 좀 궁금해요. 이 랄리스트도 미쉐린과 같이 프랑스에서 만든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슐랭은 평가단이 직접 평가한 곳들을 그쵸. 기준으로 네. 잡지만 라리스트는 조금 달라요. 기준의 영역 자체를 조금 달리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미식 가이드와 그 신문 그리고 언론사들의 리뷰 사이트들을 직접 수집하고 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족도를 반영을 해요. 실제 전문가의 의견들도 반영을 하지만 네. 방문객들의 온라인 리뷰 점수도 약 25% 정도 반영을 해서 최종 100점을 환산해서 1000개, 전 세계 1000개의 레스토랑을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랄리스트는 1000개로 이렇게 일단 한정이 되어 있네요. 식당 맞습니다. 수가. 네. 탑 1000개의 리스트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라리스트의 탄생 배경도 되게 좀 재밌어요. 이 에피소드들이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리스트 이전에 영국에서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순위를 발표해요. 네. 근데 이 순위에서 자꾸 프랑스 식당들이 뒤처지는 모양새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되게 자존심 상한 거죠. 음식은 프렌치인데. 그렇죠.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는 미식의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만든 게 이 라리스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바로 이 라리스트의 시작이었고 일종의 미식 전쟁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에도 이 랄리스트에 등재된 식당들이 있을까요? 그 탑 1000에 올라온 한국 레스토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정도 되죠? 대략 한 30에서 40군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부산에도 이 라리스트에 선정된 곳들이 있어요. 부산의 랄리스트. 네. 어딘지 좀 궁금한데. 네. 부산에 선정된 라리스는 미쉐린에서 이제 원스타를 받았었던 팔레트도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랩24 쿠무다 랩24도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30개에서 40개의 그 식당들이 포함이 되는 거면 진짜 우리나라 미식의 위상 자체가 엄청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또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떤 순인가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영국 잡지사인 레스토랑 매거진에서 시작이 됐고요. 특히 미쉐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든지 격식에 대한 기준보다는 셰프들의 능력과 그리고 셰프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가이드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네. 이 월드 50 베스트 우리 한국의 성적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 그 한국의 올해도 유일한 3스타를 받았었던 밍글스의 강문구 셰프님도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순위 44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44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미쉐린 외에도 다양한 그런 가이드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이 보셨을 때 가장 권위 있는 그 가이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미쉐린인 것 같아요. 미쉐린인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특히 미쉐린에서 빅그루망이라는 제도 자체가 추천하기도 좋고 제가 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그 신뢰하는 것보다 제가 이용하기 편한 기준에서 보면 미쉐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쏙쏙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러니까요. 힘들었네요.
아니 그러면 저희 온나라디오의 공식적인 맛 가이드이시잖아요. 우리 명재 감독님이 명재 감독님의 맛집 추천 이거 여러분 귀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미쉐린을 했었으니까 네.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됐었던 곳 부산 맛집을 몇 개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이북식. 이북식 만두를 즐길 수 있는 평양땡. 네, 맞습니다. 평양댁입니다. 평양댁이고 이 집은 역사도 되게 오래됐어요. 1961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 이북식 한경도 만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말 그 아이 주먹같이 알찬 그 만두가 있거든요. 네. 그 만두가 맑은 국물에 이렇게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양념장이 올라져 있는데 일단 국물부터 먹어봐야 돼요. 양념장을 풀기 전에 국물부터 먼저 먹어요. 국물을 먹으면 일단 이 겨울철에 이 불편함과 차가움을 눅 녹듯이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두를 반을 이렇게 쫙 잘라서 국물에 푹 담궈서 이렇게 한 입 먹으면은 그게 되게 맛있어요. 겨울에는 만두를 먹어야겠구나. 내가 만두 먹으려고 여기를 왔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또 부산하면 우리가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때부터 계속 거론됐었던 돼지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리스트가 가기 전에도 웨이팅을 해야 됐던 집인데 더 어려워졌던 거죠. 용호동에 있는 합땡 돼지국밥집입니다. 합땡 돼지국밥.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되게 우리 흔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돼지곰탕 같은 느낌의 고기를 베이스로 해서 맑은 육수를 뽑아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국물도 슴슴하면서도 굉장한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입안에 감돌아요. 거기서 가끔 내어주는 그 멍게젓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던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멍게젓의 최고의 궁합은 그 집의 순대예요. 제가 그렇게 안 먹어봤네. 실수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순대랑 이 멍게젓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국밥 한 그릇과 맛있는 순대와 멍게젓갈에 이렇게 막걸리 한 잔을 하든 소주를 한 잔을 하든 하면은 그날은 그냥 아주 해피한 날입니다. 네. 그게 멍게 젓갈이었군요. 저는 멍게로 김치를 담그신 건 줄 알았거든요. 멍게 근데 그게 진짜 히트예요. 이게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고 그리고 한 군데는 그래도 우리가 미쉐린인데 파인다이닝 한 군데 정도는 추천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나 추천드리는 건 램땡입니다. 그 부산에서 나름 전통적인 프렌치를 고수하고 있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통 클래식한 프렌치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램땡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브리오슈. 그러니까 제빵의 블랑제리가 너무 뛰어나요. 그 르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효용인데 그 르방을 키우세요. 르방을 키우는 거죠, 보통. 근데 그 르방을 정말 애지중지한 르방을 이렇게 키워서 만든 빵들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기장 멸치를 넣은 버터를 엔초비 버터를 주는데 그거랑 곁들여서 이렇게 빵을 먹으면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합니다. 그 식전빵인가요? 네. 그리고 와인 리스트도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데이트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약간 파인 다이닝을 처음 느껴보고 싶으면 프렌치 다이닝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번 꼭 가볼 만한 굉장히 약간의 교과서 같은 느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박명재 감독님의 픽 맛집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마무리 한 줄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한 줄. 네, 여러분 너무 가이드에 현혹되지 맙시다. 네, 우리는 가이드의 노예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이드의 점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의 입맛입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나만의 인생의 맛집을 찾는 게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맛집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맛집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먹어보아요.
나만의 맛집 좀 리스트를 부끄럽네요.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열심히 먹읍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이어갈 거잖아요. 네. 다음 주 예고를 살짝 해주신다면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미식 가이드보다는 조금 재미난 가이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이드북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저의 기준에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끼에 담긴 시간 그 깊이를 나뉩니다. 맛을 넘어 이야기로 식탁 위에 인문화 밥 한 다시 맛있게 깊이 있게